여러분,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금까지 파업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436번.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1년 동안 파업을 안 한 해가 딱 4번뿐이었습니다. 27년을 쉬지 않고 파업한 거예요. 그 사이 만들지 못한 차가 147만 대, 날아간 매출이 19조 4천억 원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가 1,200억 원입니다. 19조 4천억이면 160대를 살 수 있어요. 공군 전투기 전체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도 남는 돈이 공중에 사라진 겁니다. 그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2016년에도 14번 파업해서 6만 대 차질, 1조 상천억 손실. 2025년 9월에도 총파업이 터졌어요. 울산 공장이 4시간 멈추는데 차 1,500대가 증발했습니다. 시간당 375대씩 사라진 겁니다. 고작 4시간 만에요. 그러면 노조가 대체 뭘 요구했길래 이렇게까지 했느냐? 2025년 요구안을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해달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 그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해달라. 심지어 해외 공장 설립이나 SKD 공장 증설할 때도 노조한테 미리 알리라는 조항까지 단체 협약에 넣겠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더 주세요.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세요. 정년은 늘려주세요. 해외 공장 짓는 것까지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근데 생산량은요? 파업할 때마다 줄어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어느 날 직원이 찾아와서 이럽니다. 사장님, 나 월급 좀 올려주세요. 대신 일은 좀 적게 할게요. 그리고 주 4.5일만 나올 겁니다. 퇴직은 64살까지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 호점 내실 때도 나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과하지만 협상이라고 칠 수 있겠죠. 근데 이 직원이요, 자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가게 문을 걸어 잠급니다. 손님이 줄 서 있든 말든 셔터를 내려버려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31년 동안 436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요, 그 직원을 계속 쓰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라면 다른 직원을 구하지.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차가 구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 한국 직장인 평균이 4천만 원 초반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예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약 5만 7천 원. 여기에 성과급 450%, 특별 보너스까지 얹으면 실수령은 더 올라갑니다. 업계에서는 킹산직이라고 부르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시 ES 2026, 현대차가 전 세계 앞에 내놓은 건 신차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 키 190cm, 몸무게 90kg의 로봇이 등장했어요. 자동차 루프 몰딩 부품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부품 시퀀싱 작업이에요. 사람이 하면 실수가 나오고 허리가 아픈 작업을 이 녀석은 묵묵히 반복합니다.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절대 못하는 각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터가 직접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실제 공장에 투입됩니다. 미국 IT 매체 CNET은 이 로봇에게 CES 2026 최고 로봇상을 줬어요. 이 녀석의 이름은 아틀라스, 현대차의 새로운 직원입니다. 시급이 얼마냐고요? 1,453원. 인간 노동자의 40분의 1이에요. 미국 자동차 노동자 시급 65달러, 한화로 약 7만 8천 원의 54분의 1이고요. 파업 횟수 0번, 초과수당 0원, 연차 01, 성과급 협상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비가 오든 먼지가 날리든 멈추지 않고 일합니다. 50kg을 번쩍 들어올리고 시속 9km로 뛰어다니며 구글 제미나이 AI가 눈과 뇌 역할을 해요. 배터리 교체형이라 쉬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대차가 인건비 아끼려고 로봇을 들여오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로봇 도입은 인건비 절약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생존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돈이 없어서 로봇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2025년 매출 186조,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19.5%가 빠졌어요. 역대 최고로 팔았는데 남는 돈은 줄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나갈 때 체질을 안 바꾸면 못 벌게 됐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질 변화를 강제하는 가장 큰 압력, 중국입니다. BYD, 샤오미, 지커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2021년에 고작 1%였습니다. 그게 2025년에 34%까지 치솟았어요. 4년 전에 100대 중 1대였는데 지금 한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 차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냐고요? 자동화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중국은 이미 공장을 로봇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면 생산 원가가 사람 쓸 때의 4분의 1로 떨어져요. 인건비 자체가 한국의 몇 분의 1인데 거기에 로봇까지 얹으니까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현대차는요? 생산직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에 매년 파업 리스크까지. 비용 구조 자체가 중국과 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전기차 전환이 겹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0% 적어요. 엔진이 없고 변속기도 없으니까요. 부품이 줄면 사람도 줄어야 합니다. 이미 EV 전환만으로 노동 수요가 2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여기에 공장까지 해외로 빠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36조 원까지 늘리면서 울산 공장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BMW, 벤츠 전부 이미 자기네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폭스바겐이에요.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드레스덴, 오스나브리크 두 곳을 닫고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을 자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이에요. 그 폭스바겐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변화를 미루다가 어떻게 되는지 교과서에 나올 사례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차는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는데 전기차 전환으로 사람은 덜 필요해지고 경쟁사는 전부 로봇을 넣고 있고 공장은 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노동자는 돈 더 달라, 일은 적게 하겠다, 생산량은 줄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현대차 경영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들고 온 건 욕심이 아닙니다. 절박함이에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차가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됐어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주식시장에서 폭등한 게 뭔지 아세요? 노동 관련주가 아닙니다. 복지 관련주도 아니에요. 로봇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가 장중 두 자릿수 폭등을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됐는데 로봇 주식이 폭등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노란봉투법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정식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올해 3월 10일에 시행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 법이 바꾼 게 뭐냐면요. 하청 노동자도 원청한테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고요. 로봇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 사유가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업했을 때 회사가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대폭 제한했어요. 시장이 바로 읽어버린 겁니다.
파업 부담은 더 커지고 손해배상 청구는 막히고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뭐겠습니까?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거죠. 인천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 말이 씁쓸합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초과 수당도 요구하지 않으며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600개, 외투 기업 167개를 설문했더니 국내 기업 40.6%가 사업 축소나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어요. 30.1%는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 절반은 본사 투자가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GM 사장은 대놓고 말했어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되면 본사가 한국 GM을 재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철수 경고입니다. 현대차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미국 투자를 21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늘렸고 2029년까지 로봇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한화, HD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미국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가속하고 있어요. 노동자를 지키려 만든 법이 기업한테 그러면 로봇 쓸게요. 아니면 한국을 떠날게요. 라는 선택지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진짜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못 막아요.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가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건 가능하지만 거부권은 아닙니다. 교섭이 결렬됐다고 경영 판단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로봇 도입에 대해 얘기하자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못 들여와 라고 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교섭권이지 거부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처음 투입하는 곳이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해외 신규 공장이죠. 한국 노조의 단체 협약이 미국 공장까지 적용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노조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했던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2월 4일 성명에서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종철 지부장이 직접 로봇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시기를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흐름을 읽은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봇은 온다. 법으로 못 막는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기술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차체 용접 라인에서 하루에 수백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어깨는 이미 석회화가 왔고 무릎 연골도 닳았어요. 그래도 매일 출근합니다. 연봉 1억 넘는 이 일자리가 두 아이 등록금이고 울산 아파트 대출 원리금이고 아내와 약속한 노후니까요. 그런데 2028년 아틀라스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28년간 해온 그 동작을 로봇이 시간당 1,453원에 24시간 해냅니다. 실수 없이, 아프다는 말 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3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8년까지. 이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시나리오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무 준비 없이 2028년을 맞는 경우입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 들어오고 이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아요. 50대 중반, 근골격계 질환, 자동차 용접 외에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대출은 남아있고 아이들 등록금은 계속 나가는데 소득이 끊깁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산에서는 가구 10집 중 한 집이 현대차로 먹고 삽니다. 이 사람이 잘리면 단골 식당도, 아이 학원도, 동네 병원도 같이 흔들려요. 한 사람의 해고가 한 도시에 침몰이 되는 구조. 그게 울산입니다. 이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2028년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아까 그 50대 기술자, 이 사람이 28년간 용접 라인에서 쌓아온 동작 데이터가 있잖아요.
손목을 어떤 각도로 꺾고 어떤 압력으로 누르고 어떤 타이밍에 이동하는지 이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아틀라스가 대단해 보여도 아직 아기 수준이에요. 혼자 못 배웁니다. 숙련 노동자의 이 동작 데이터를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구조거든요. 30년 경력 기술자의 손끝 감각, 그 데이터 없으면 아틀라스는 아무것도 못해요. 현대차 부회장 장제온도 씨 ES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로봇을 유지보수하고 훈련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추가 인력도 필요하다. 에고노믹스의 백승열 대표는 더 날카롭게 짚었어요. 숙련 노동자의 모션 데이터는 로봇 학습의 핵심 자산이다. 이걸 노조가 주도적으로 디지털화해서 AI 전환의 이익을 노동자가 가져가야 한다. 로봇한테 밀려나는 게 아니라 로봇을 가르치는 쪽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접공에서 로봇 트레이너로 공정 소프트웨어 운용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근로시간의 20%를 재교육에 배정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환하는 동안 생계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로봇 도입으로 기업이 절감하는 비용, 그 일부를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으로 쌓는 겁니다. 미래 노동 전환 기금이에요. 재교육비와 전환 소득을 여기서 지급합니다. 기업은 로봇으로 효율을 높이고 노동자는 기금으로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구조. 이게 진짜 상생이에요.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KAIST 서영석 교수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그 기업한테 세금을 물려서 기본소득과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른바 로봇세입니다.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고요.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고용안정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예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 이 인프라 위에 휴머노이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 전환을 경험하게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요, 아까 그 50대 기술자가 로봇 트레이너로 변신해서 여전히 공장에 출근합니다. 연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자리는 있고 기금이 전환 기간을 받쳐주고 그의 28년 경력은 로봇이 배워야 할 데이터라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맞이할지는 앞으로 3년이 결정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은 방직기를 부셨습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면서요. 산업혁명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싸움 덕분에 노동법이 만들어졌고 8시간 노동제가 생겼고 아동 노동이 금지됐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공존하는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도 정확히 그겁니다. 기계를 부수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을 감는 것도 아니에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로봇은 옵니다. 시간당 1453원 앞에서 어떤 기업도 외면 못해요. 법으로도 못 막습니다. 둘,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매출 186조를 찍어도 이익은 줄고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경쟁사는 전부 로봇을 넣고 있어요. 안 바꾸면 폭스바겐 꼴이 납니다. 셋, 3년의 골든타임이 남았습니다. 노동자는 로봇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올라서고 기업은 이익을 나누고 정부는 안전망을 깔아야 합니다. 이 세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해요. 아틀라스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아틀라스 옆에 누가 서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게 놔둘 건지 사람이 서 있을 건지 3년 안에 답을 내야 합니다. 3년.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안에는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러분 자녀의 일자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